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특강 개념학습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박시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익숙한 지문이라서 뭐 또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놓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차근차근 해제부터 시작해서 지문 읽어 나가고 문제 풀이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글이 문학적인 의미를 갖는 건 보통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 청나라한테 병자호란때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당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문학적으로라도 혹은 정신적으로라도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창작 동기를 가지고 있는 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 속에 실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그 실존 인물들 말고 중심되는 허구적 인물이 하나가 있죠. 박씨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있는데 이전 소설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죠.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또한 동시에 또 여성 영웅 소설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계월전이라든가 뭐 다른 글과 많이 비교가 되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나와 있는 지문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따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해제를 먼저 읽고 포인트가 먼저 판단해 보죠. 자,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 군담 소설이라는 말 알고 있죠?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겁니다. 역사 군담 소설로서 20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박씨라는 가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설정을 했고, 자,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의 글 중에 많은 글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글은 우리나라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했고, 인물들도 남주인공 이시백을 비롯하여 인조, 원두표, 임경업, 김자점, 그리고 호황, 호장, 용골대 등 역사적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특이하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전반부에서는 한 가정 내의 갈등을,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지문 속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쟁 상황에서 박씨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가공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주제는 잠깐 볼까요?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따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러면 지문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장이 군사들에게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자, 호장이라고 나오죠. 청나라 오랑캐 장수를 호장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고전 소설에서 호장, 호가 오랑캐 호자죠. 혹은 청나라 나왔을 때 이게 긍정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글도 마찬가지로 호장이니까, 오랑캐 장수니까 조선을 침략한 놈이죠.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질 거예요. 자, 호장이 군사들에게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여서 사방이 불이 일어나서 화강이 불길이 충천했다. 이때 박씨가 등장인물로 하면 확인하시고요. 박씨가 개화에게 명하여, 개화는 박씨의 종으로 보시면 돼요. 자, 개화에게 명하여서 옥병수를 던지게 하고, 물병을 던지게 하고, 왼손에 옥화선을, 오른손에 백화선을, 선자가 붙은 건 전부 다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채를 들고 오색실로 부적을 메어 불길 속에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화염이 도리어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청나라 쪽으로 향했으며, 호국 군사들 중에서 화염에 쌓여서 지척을 분반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더라.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보고 갑시다. 전기성이 보이죠? 고전 소설에서 흔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전기성이라고 부르죠. 이걸도 마찬가지로 아직 박씨는 등장도 안 했어요. 박씨의 종이 나와서 이 정도 술법을 부리는 거니까 박씨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적인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이 글에서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박씨의 영웅적 모습이겠죠. 우리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이인다운 모습, 영웅적 모습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이 부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전기적인 부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용골대는 청나라의 장수입니다. 용골대가 크게 놀라서 급히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말을 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에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통 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어찌 일개 아녀자가
자, 일개 아녀자가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10만 대병마저 거의 죽였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다. 자, 지가 한 건 생각 안 하고요. 분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면목으로 우리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자, 용골대 탄식이 나왔는데 아녀자 얘기를 하죠. 여자한테 당했어. 그래서 아까 선생이 여성 영웅 소설이란 말을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생의 복수를 하러 왔다고 말하죠. 용홀대일 거예요. 아마도 용골대 동생인데 용골대는 임금을 잡기 위해서 남한산성으로 갔고 한양에 남겨둔 동생이 박씨한테 까불다가 박씨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형인 용골대가 왔는데 이 용골대마저도 박씨의 술법에 당하고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에 한우가 통곡하고는 여러 장수를 불러 의논했다. 한우도 아마 청나라 쪽 인물인 것 같죠. 여러 장수와 의논을 했다. 아무리 해도 저 여자를 당연히 낼 수가 없다. 저 여자에게 복수하기는커녕 항복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라도 급히 행군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자, 싸움을 포기하고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호군들이 장안의 미색들과 미색이 아름다운 여인들이겠죠. 장안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왕비와 세자 삼형제를 강제로 끌고 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온 백성의 통곡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죠. 이때 박씨가 개화에게 명령해서 적진을 향해 크게 외치게 했다. 무지한 오랑캐놈은 들어라. 너희 왕이 무도하여 너 같은 젖비린내 나는 놈을 보내서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아까 누구 잡아갔어요? 장안의 미색들하고 왕비하고 세자 삼형제를 잡아간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는 모양입니다. 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존하려거든 모셔가지 마라. 자, 미색, 왕비, 세자, 삼형제인데 그 중에 누구를 요구하고 있냐면 왕비는 데려가지 말라라는 거죠. 뭐 별거 아닌데 일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왕비와 세자, 삼형제를 놓고 가라고 요구했다. 아닙니다. 왕비를 놓고 가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호장이 오랑캐 장수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한번 당한 것도 겁먹지 않습니다. 네 말이 하찮고 가소롭다. 우리가 이미 네 국왕한테 항복의 문서를 받았는데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이렇듯 호장이 수없이 능욕을 하니 개화가 또다시 외쳐서 말했다. 너희가 한사코 내 말을 거역하려 한다면 우선 내 제주부터 봐라. 개화가 말을 마치고 무슨 진언 주문이겠죠. 주문을 두어 번 외우니 갑자기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급한 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천지가 아득했다. 또한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담아 붙듯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소나기와 우박이 얼음이 되어서 호적에 발굽은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호장이 그제서야 깨닫고 말했다. 자, 또 역시 전기성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글의 창작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청나라한테 발렸어요. 그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 그렇다고 해서 복수하려고 청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학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라도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청나라 장수한테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실제로는 이 문학 속에서 정신적으로라도 여자 하나가 청나라 장수들을 혼내주는 이야기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의 창작 배경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구나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께서, 자, 우리 왕비는 청나라 왕비를 얘기하는 거죠. 청나라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집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라. 자, 우의정집 후원이 바로 박씨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름이 안 나오네요. 피화당이라고 합니다. 화를 피하는 집이라는 건데 청나라가 침범할 것을 알고요. 몇 년 전부터 박씨가 준비했던 그런 집입니다. 이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그런데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의 분부를 거역하여 화를 당하여 10만 대병을 태반이나 죽이고 죄 없는 동생을 죽였구나. 무슨 면목으로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박씨에게 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 잘못을 드디어 깨닫고 빌기로 마음 먹은 모양입니다. 여기 아마 청나라 왕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에 박씨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이미 떠나기 전에 용골대한테 알려줬는데 용골대가 그걸 깜빡 잊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호장들이 말에서 내려서 스스로 손을 묶고 팔문진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걸하면서 말했다. 수장 등이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들어와서 사방을 돌아다녔을 때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데 이제 신명하신 박씨 부인한테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자, 박 부인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한테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남성이 여성한테 무릎을 꿇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신적 만족 앤드 여성 영웅 소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또 애걸했다. 부인의 말씀이 왕비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분부대로 할 것입니다. 이제 길을 열어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호장 등이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니 박씨가 그제서야 주렴을 걷고 크게 꾸짖어 말했다. 너희를 시도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으나 내가 부득이 1000명에 따라 너희를 용서하노라. 우리나라가 불행해서 너희에게 강화를 당했으니. 자, 이제 이 글 속에 전체를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말하죠. 박씨라고 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가 그러면 나가 싸웠으면 청나라 다 죽였겠네. 근데 청나라가 임금을 잡고 임금한테 항복 문서를 받을 때까지 박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여기 나오는 건데 하늘이 정해진 운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운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씨가 전쟁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보시죠. 우리나라가 불행해서 너희에게 강화를 당했으나 무엇 때문에 우리 왕비를 모셔가려 하느냐. 너희 맘대로 왕비를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를 모셔간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의 뜻. 자, 세자는 왜 요구하지 않느냐. 세자가 청나라에 잡혀가는 것도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해서 모시고 가라. 나는 여기 앉아서도 만리 밖을 내다보는데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불편하게 모시면 내가 신장을 보내자. 귀신의 장소겠죠. 신장을 보내서 너희 왕과 죄 없는 백성들을 모두 함몰하겠노라. 전부 다 씨를 말려 죽일 것이다. 부디 내 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명심하기를 바라노라. 자, 그 다음에 또 중약품 줄거리 볼게요. 박씨는 호장들과 호군 군대를 보내면서 의주에 있는 임장군, 자, 임장군이 임경업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할게요. 여기 지금 EBS에 실려있는 박시전이라는 글이 문제의 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비슷한 맥락으로 출제가 되면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글도 하나가 있어요. 창작 동기는 지금 박시전하고 같은 목적으로 창작이 된 글이니까 요거는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한두 번 보인 적이 있지만 수능에서 임경업전이 나온 적은 없으니까 요 지문은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두시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봅시다. 임장군을 만나고 가라 명령한다. 마침내 도성의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오던 임장군은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만나게 되고 임장군은 호국 군대를 크게 무찌른다. 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임장군이 호국 군대를 무찌를 당시에는 임장군이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때 임장군은 호국 장졸들을 단칸에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사자가 와서 임금의 전교, 임금의 편지를 드렸다. 장군이 북향 400 북쪽을 향해서 4번 절하고 받들어 보니까 이러했다. 자, 오라 슬프구나. 국군이 불행하여 모월 모일에 호병이 달려들어 도성을 습격하며 짐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으나 호국의 10만 대병이 들어와서 호장의 호통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강화를 했으니 항복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무도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 하구나. 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청나라한테 졌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에 핑계를 대냐면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하늘이 정한 운명인 타다. 매우 분하고 한심하나 이미 끝난 일이다. 경의 충성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 경은 길을 열어서 호장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항복했으니까 싸우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임금이 명령을 합니다. 임장군이 다 읽고 나서 칼을 던지고 대성 통곡하며 말했다. 아, 슬프구나. 조선 만고의 소인이 국권을 농락해. 이 소인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농락으로 청나라가 침범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소인이 국권을 농락해 이처럼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명천은, 자, 하늘은 어찌해서 이토록 무심하신가. 통곡을 그친 장군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칼을 들고 나가서 호장을 사로잡아 땅에 엎드리며 꾸짖어 말했다. 네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데 우리 조선의 도움을 받은 줄도 모르고
무지한 오랑캐 놈이 이처럼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내 놈들을 시도 없이 다 죽이려 했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너희를 살려 보내노라. 그러니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셔가서 착실하게 공경하도록 하라. 자, 이 말 속에도 나오죠. 내가 마음 먹으면 니들을 전부 다 시도 없게 다 말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아까 박씨도 같은 말을 했죠. 그럼 조선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단 말이야. 그럼 청나라한테 절대로 침범을 안 당했었겠지, 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뭐 때문에 하늘이 정한 운명 때문에 우리 조선이 이렇게 됐어라고 스스로 정신적 위안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글 속에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임장군을 한번 통곡한 뒤에 문을 열어서 호국 군사들을 내보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임장군이랑 박씨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글에서 파생되는 글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경업전이라든가 같은 영웅 소설로서 홍계월전 이런 글들은 다시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은 틀림없이 뭔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점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풀어보죠.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용고할 때는 동생의 죽음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왕비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욕심 부려서 동생이 죽었구나라고 한탄했었죠. 자, 2번은 용고할 때는 호국 왕비의 분부를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같은 대사에서 나왔었고요. 3번 개화는 박씨의 명령을 받고 호국 군사들에게 도수를 부려서 전기성 기억나죠? 4번은 박씨는 왕비와 세자를 모셔가지 말 것을 뭐가 빠져야 돼요? 이게 빠져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일치 문제를 꽤 많이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는 세자가 빠져야 되고요. 자, 5번은 임장군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호국 군사들을 살려보내기로 한다. 이건 다 마지막에서 봤던 부분이니까요. 답은 4번이고 넘어갑니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역 미음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건 제가 굳이 배열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적어놨는데요. 그 내용을 판단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이거는 뭐 그냥 내용 판단하고 내 문제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요령을 얘기하자면 1번을 딱 보시고요. 기역을 딱 보시고 기역의 중심을 딱 잡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읽으면서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그렇게 순서를 자꾸 정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보기에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어구를 본문에 찾아 한번 써보시오. 이제 읽어볼게요. 작가 미상의 박지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군담 소설로 여성 영웅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박씨의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호국에 당한 치욕스러운 패배를 소설 속에 석에서나마 소력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 했던 작품이다. 특히 이 글에 등장하는 우의정집 후원은 박씨의 집 피화당을 말하는 거예요. 우의정집 후원은 호국의 군사들이 침범했던 공간으로 후원에 대한 침범을 계기로 박씨와 개화의 영웅적 활약상이 드러나게 된다. 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하나 파생해서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자, 박씨라고 하는 인물이 여성이죠, 그죠? 분명히 여성인데 이 글에서는 남성보다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자기 남편인 이시백보다가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니까 이전 소설에서 많지 않았던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는 점은 틀림없이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이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은 이 글 전체에 1도 없죠. 웬만하면 자기는 방 안에 앉아 있고 종을 내세워서 밖에서 싸우게 하고요. 자기는 호통만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만 집 안에서만 아녀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글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로 남편 앞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순종적인 어떤 여성으로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당대의 어떤 여성들의 사회적인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랑 좀 비견할 수 있는 글이 홍계월전인데 이 홍계월전도 마찬가지로 여성 영웅 소설을 대표하는 글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홍계월은 박시전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홍계월은 집 안에서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밖에 나가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영웅소설이지만 박시전에서는 여성적인 한계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홍계월전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비교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쉬운 거라서 좀 힘이 빠지네요. 어쨌든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